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과정이다. 행복은 진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되게 불행해도 자식만 낳으면 돼요. 잠시 해외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느긋한 게 정말 좋아요. 그냥 구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적당히 원하는 공부도 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돈을 벌고 한 사람의 몫을 해야 하니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서 더 마음이 쪼그라든 것 같아요. 정말 언젠가는 행복해질까요? 마음이 이렇게 많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아유, 참 어려운 질문이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젠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군요. 그냥 지금 행복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저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삽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삽니다. 이하생략.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은 과정이다. 그 말씀이 참 생각할수록 다가오는데요. 자꾸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목표로 해놓고 그리로 자꾸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는 과정이 그냥 행복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진화생물학자로서 제가 그 말에 보태면 행복은 진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유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불행해도 자식만 낳으면 돼요. 이게 자식을 낳아서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중요한 거지. 다만 행복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행복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나를 자꾸 자기 기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이만 하면 행복하지? 나 잘 살고 있어. 됐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들 안 하세요. 기대 안 하고 사는 삶.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삶이냐.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흥분되는 때가 있잖아요. 될 것 같아갖고. 저는 그래서 돼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먼저 뛰면 저는 이미 알아요. 아, 이번 일은 성사가 안 되겠구나. 해놓고 그냥 너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털커덕 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건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괜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가슴이 약간 뛰기 시작하면 망했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삽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자기 기대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되게 진부한 질문이었지만 제일 행복해졌던 때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왜 알록달록한 모기에 물린 게 더 간지러울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모기에 물린 사람입니다. 저는 다리색이 흰 검으로 알록달록한 모기에 물렸습니다. 물리면서 그 와중에 관찰을 하셨네. 상당히 간지러운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기에 물렸을 때 일반 모기에 물린 것보다 더 가려운 이유가 있나요? 와, 재밌는 또 질문이시네. 질문이 있는데 모기의 네. 종류가 있죠?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리는 와중에도 관찰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더 가려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이 있는 모기에 새롭게 물려서 반응을 더 심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긁지 마세요. 물렸다고 본인은 얘기하시는데 모기가 내려앉자마자 찌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찔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본 건지 아니면 모기가 탁 내려앉을 때 이렇게 본 건지, 일단 모기가 내려앉아서 찌르기까지는 시간차가 약간 있어요. 찌르고도 시간이 약간 있어요. 빨기 전에 모기가 침을 뱉어요. 그냥 빨면 우리 피가 너무 농도가 진해서 모기가 잘 못 빨아요. 그래서 희석을 시키려고 찌르고 그 부위에다가 침을 뱉고 약간 희석된 피를 빨거든요. 근데 그 침 속에 균이 들어오니까 가려운 거예요. 교수님은 근데
네. 목에 잘 안 물리시나요? 네, 목에 잘 안 물려요. 너무 축복받은. 그래요. 정말 잘 안 물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전혀 안 무는 건 아니에요. 최재철 교수님, 약육강식은 자연의 법칙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냥 뭐 다짜고짜 답변하겠습니다. 약육강식만 자연의 법칙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연에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연의 법칙 중에서 양육강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까요? 뭐 그러니까 자연에 서로 돕고 살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몰고 뜯고 강한 놈이 이기고 뭐 이게 너무 득세를 한 거죠. 원인이 뭘까? 이건 뭐 사실은 누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초지일관 다윈 선생님 잘못이다라고 제가 초지일관 얘기를 해온 사람인데 다윈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생존 투쟁, struggle for existence를 너무 강조를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다윈의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다윈 선생님 스스로 투쟁에서 이긴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로 설명하시지 않으셨는데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예들을 다윈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제시하신 거예요. 적자 생존은 다윈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스펜서가 돌아다니면서 다윈의 이론을 설명한다고 나름대로 만든 멋있는 표현이 적자 생존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연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 생존이라는 번역은 옳지 않다. 처음으로 번역한 분이 최적자 생존이라고 했었더라면 조금은 더 이해가 좋았을 거다. 한 며칠 전에 어느 독서 관련 강연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 중에 하나가 추천하실 책이 있습니까? 자꾸 조금씩 읽어보는 책이 요즘 있어요. 그냥 영어 제목이 Good Enough인데 그 이태리 철학자가 쓴 책이고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좋게 얘기하면 되게 반갑고 약간 찌질하게 얘기하면 이건 내가 썼어야 되는 책인데 이제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지난 한 20몇 년간 줄기차게 떠들었던 그 내용을 철학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에요. Good enough, 그냥 괜찮으면 되는 거다. 자연계에서 그냥 괜찮은 놈들이 살아남은 거지 무지무지 잘난 놈만 살아남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요 주제만 가지고 책 한 권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책이 딱 나온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를 들어 사자가 버팔로 음. 사냥을 하려다가 새끼 버팔로가 놔두는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럼 얘네도 뭔가 노약자라던가 약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 수준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죠. 최소한 노약자에 대한 존경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연계에서 병들고 약해지면 그냥 가차없이 당합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사회에서 제거당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동영상 여러 개 봤는데 표범이 그 영양 새끼를 데리고 다니고 보호해주고 이래요. 그래서 사자나 표범이 이 불쌍한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됐다. 그걸 알고 한다기보다는 마치 자기 새끼 보듯이 여기 그냥 귀여워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귀여운 걸 어떻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I love you.